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하면서 유능해지는 3가지 비법을 발표할 우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연할 내용은 일하면서 유능해지는 3가지 비법이에요. 근데 일하면서 왜 유능해져야 되죠, 여러분? 월급 좀 더 받고 싶잖아요. 제가 유능해지는 일이라고 써놨지만 유능해지면 당연히 월급도 올라가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얘기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원래 도전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이라고 제 소개를 하다가 얼마 전부터 바꿨어요. 이렇게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즐기는 사람으로. 왜냐하면 저는 IT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해왔고요. 한때는 제가 IT 업계에서 세일즈를 하러 다닐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IT 업계 김태희다. 누군지 아시죠, 김태희?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었고요. 제 마지막 비즈니스 커리어가 어도비의 지사장이었거든요. 작년 2022년 2월에 제가 어도비를 그만두고 강사 겸 코치로 세컨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전과 성장을 즐기는 사람보다는 경험과 배움을 즐기는 사람이 새 직업에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 모토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월급 올리는 3가지 비법, 성장하는 유능해지는 3가지 비법을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요 3가지입니다. 우선 성장을 생각하며 일합니다. 인데요. 저는 커리어를 조그만 스타트업에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표현은 스타트업이라고 했지만 조그만 IT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에서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한 8년쯤 일을 했을까?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대기업들도 많이 무너졌지만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저희 회사도 너무 어려워져서 직원들이 다 떠나게 됐습니다. 물론 이제 일부는 남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됐고 제가 이제 취직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지금 8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다시 취직을 해야 돼서 이력서를 썼죠. 근데 작은 회사들에서는 그런 직무가 명확히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했던 일이 뭐 PR도 하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제안서를 쓰기도 하고 여러 종류의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그 했던 일들을 쭉 정리를 했어요. 제가 8년 동안 일을 했으니까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일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력서를 처음 써보는데 지금 기억으로 한 5페이지쯤 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써가지고 좀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규모가 좀 큰 기업들에 제가 지원서를 냈는데 인터뷰 기회를 한 번도 갖지를 못했어요.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왜 이렇게 내가 인터뷰 기회도 한 번 주어지지 않는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입사 지원서를 낸 한 군데 회사에 인사부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나달라고 얘기를 하고 왜 저한테 인터뷰 기회가 한 번도 주어지지 않는 걸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 말씀이 우리가 이제 경력사원을 뽑을 때는 어떤 특정 분야의 경험을 가진 사람, 말하자면 전문성이 좀 있는 사람을 찾는데 당신 이력서를 보니까 굉장히 여러 종류의 경험을 한 건 맞지만 어느 부서에 다 꽂아주기에는 추천을 하기에는 맞지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입사에 실패를 하고 저는 이 스타트업 경험이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어요. 두 번째 회사도 이제 스타트업이었던 거죠. 그 회사에 입사를 하자마자 제가 이제 깨달았잖아요. 스페셜티가 있어야 되는구나. 직장 생활을 계속 하려면.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했죠.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을 좀 쌓아야 될까?
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실을 개발도 좀 해봤어요. 마케팅도 했고 PR도 했고 어디서 전문성을 쌓아야 지금 내가 시작을 하더라도 뭔가 내가 전문가 반열에 오를 수 있을까 해서 쭉 둘러봤는데 그러다가 세일즈를 하고 있는 동료들을 딱 쳐다봤어요. 봤더니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업을 하겠다고 사장님한테 초기 이제 한 6개월 정도 회사 셋업을 한 다음에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영업을 시켜달라고. 사장님이 이제 흔쾌히 영업을 시켜주셨죠. 그래서 영업으로 이제 제 명함을 딱 파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만만하게 봤던 저 영업 동료들이랑 차이가 있구나. 그 친구들은 만나러 갈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 사이에 이제 회사 내부 일만 했으니까 찾아갈 고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뭐 다른 걸 지금 시작할 수도 없고 내가 여기서 전문성을 쌓으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만나러 갈 사람이 없는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한 일이 이 책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IT 회사는 이제 제약도 마찬가지죠. 뭐 당뇨병 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약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 회사가 판매하던 그 제품이 어떤 기술 제품이었는데 그 기술 이름이 자바라는 기술이었어요. 근데 고객들이 이렇게 바라보니까 그 기술이 신기술이었는데 이 기술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책도 한글로 된 게 별로 없고 그래서 내가 이 책을 하나 번역을 하면 내가 판매하는 이 제품도 좀 더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책을 몇 권을 주문해서 그 중에 하나를 번역을 하게 됐죠. 그랬더니 내가 파는 제품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제품 설명을 하면 이 제품의 기능이 어떤 게 있다. 이런 거를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책을 번역하고 나니까 저희 회사 제품이 가지는 어떤 배경, 철학적인 이런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 제공했던 소개서를 싹 바꿨어요. 바꿔가지고 거기에 제품 기능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이 왜 나오게 됐는지, 이 기술을 진짜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떤 걸 알아야 되는지 이런 걸 정리해서 소개서를 바꾸고 고객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고객들이 그때부터 저를 뭐라고 불러주신지 아세요? 김태희. 그거 좀 이따가 그랬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우과장이었는데 우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면서 저를 막 찾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PT를 막 하러 다니기 시작했는데 2,800 뭘까요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서를 내고 나서 3년 동안 만난 고객의 수가 2,800명이었어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3년을 딱 하고 나니까 뭐 제가 고객을 찾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한 1년 만에 고객들이 찾아주는 거예요. 뭐 A라는 고객사, 삼성카드에 가서 설명회 딱 하고 나면 그분이 자기 동기가 근무하는 금융회사에 전산실에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2,800명을 만나게 됐고 제가 영업을 시작하고 나서 가졌던 가장 큰 고민 그거를 해결을 해버린 거예요. 사실 뭔가를 우리가 잘했을 때는 성공했을 때는 진짜 이런 게 다 맞아서 성공을 해요. 타이밍도 맞고 운때도 맞고 뭐 다 맞으면 성공을 해요. 그래서 왜 성공을 했는지를 찾기가 어려워요. 근데 세일즈 하면서 실패하잖아요. 실주하잖아요. 그거는 딱 돌아보면 딱 이유가 보여요. 그때 누구를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PT 자리에서 누군가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을 제가 소홀히 대답을 했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실주를 하고 나서 복귀를 하는 과정을 하면서 이제 세일즈가 달라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당연히 수주 확률도 높아지게 된 거죠. 그 이유는 제가 셀러로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일을 하다 보니까 마케팅도 같이 일하고 뭐 기술하시는 분들도 같이 이제 제 구성원으로 같이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매니저가 됐을 때 일을 잘하는 사람을 유심히 보면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실무자로 일을 할 때 메커니즘을 명확하게 이해한 사람들이에요. 메커니즘이 뭐예요?
어떤 인풋이 들어갔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온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무자일 때, 영업 실무자일 때 복귀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일즈의 이런 메커니즘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팀원들을 코칭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들이 매니저가 됐을 때 팀의 퍼포먼스를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실무자일 때 메커니즘을 발견하지 않으면, 찾아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나를 키우는 게. 일을 하는 과정이 회사에서 실적 목표 받고 막 해내고 이런 힘든 과정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나를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 하나하나를 발견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지거든요. 그다음에 지난달보다 좀 다른 내가 예뻐 보이기도 하고, 그죠? 기특하고, 네, 그런 과정이 돼서 일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제 용기를 내야 될 때 내는 것이 성장을 가속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이 성장 속도가 일정하지 않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저렇게 성장할 것 같아요. 내가 늘 열심히 일하고 한 해 일하면 계속 성장하겠지. 근데 어떤 때는 성장이 느리고 어떤 때는 빠릅니다. 성장이 빨랐을 때를 돌아보면 저의 경우 뭔가 용기를 내서 뭔가 남다른 시도를 하거나 어떤 기회를 잡았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이 용기가 거울 속의 나를, 실제는 내가 고양이지만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영업을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죠? 3년간 2,800명을 만나면 실적을 상상해 보세요.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실적을 내게 되면서 업계에 소문도 나고, 그래서 다국적 회사에 좀 규모는 작았는데 이제 세일즈 매니저로 이직을 하게 되죠. 하고 나서 한 6개월쯤 지났는데 저희 지사장님이 회사를 그만두게 됐어요. 회사가 서치폼을 통해서 이 사람을 찾기 시작했죠. 근데 한 달쯤 찾았는데 적당한 후보를 찾지를 못했나 봐요. 그래서 매니저가 헤드헌터 분을 만나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라. 그래서 좀 적합한 사람을 좀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헤드헌터 분을 만나가지고 설명을 드렸죠. 저희 주요 고객은 이런 곳들이고, 뭐 주요 인더스트리는 이런 곳들이고, 이런 얘기를 쭉 1시간에 걸쳐서 이제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얘기 끝에 헤드헌터 분이 우미영 씨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여기서 영업도 많이 해오셨고 업계에 아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딱 듣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했는데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누구? 이거는 우미영이 제일 잘할 것 같다. 우미영이 적임자인데. 근데 그걸 말로 내뱉기는 어려운 일이잖아요. 잠시 고민을 하다가, 저처럼 적극적인 사람도 잠시 고민을 하다가 그 헤드헌터 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은 건 맞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가장 적합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 당신이 적합하면 회사에다가 후보자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그랬냐. 내가 방법 하나 알려줄게요. 이러면서 저한테 돌아가서 당신 보스한테 권한대행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하라 하더라고요. 그게 가능해요? 이랬더니 Why not? 잃을 게 없잖아. 안 될 게 뭐 있어? 그래요? 하고 제가 돌아와서 전화로 도저히 우리 보스한테 요런 얘기를 할 영어 실력은 안 되고 메일을 썼어요. 오늘 이렇게 해서 만났고 이런 얘기 나누고 이런 사실 질문을 받았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제일 적임자인 것 같더라. 지금이 6월이니 12월까지 연장을 해주면 내가 이런 것들을 해내겠다 해서 연장을 해달라 이렇게 메일을 보냈는데 그 다음날 답장이 왔어요. 그래. 그래서 제가 애팅 기간을 연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해 12월 말까지 약속했던 숫자를 딜리버리하고 또 몇 가지 이제 회사에서 원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잘 해내고 12월 30일 날 마감을 했죠. 마감 메일 보내면서 오늘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마감을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근데
이러이러하니 회사에서 빨리 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메일을 보냈죠. 결론은 아시겠죠? 네, 제가 그 다음 달에 퍼머넌트 롤, 정식 지사장 역할을 받고 월급도 올려받았습니다. 박수.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특히 이제 다국적 회사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굉장히 역할에 선을 그으면서 일하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기대하지 않은 어떤 성과들은 이런 울타리를 넘었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그런 시너지를 생각하면서 일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는데도 사실 용기가 필요하죠. 아, 뭔 오지랖이야. 흉이나 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잖아, 그죠? 이럴 때는 용기를 딱 내서 여러분들이 울타리를 딱 넘어주면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됩니다. 세 번째가 남들이 나의 성과에 기여하게 만드는 건데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죠?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리소스가 100인데 1000, 2000이 되지는 않거든요. 열심히 하면 갈아 넣으면 영혼까지 120은 돼. 140은 될 수 있어. 그러나 200은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뭐죠, 여러분? 아, 운이 좀 따랐으면 이런 기대를 해요. 그래서 운 7기삼. 운이 7이다. 열심히 하고 기술, 테크닉 이런 건 삽니다. 이런 뜻인데 이러다 보니 사람들은 알죠. 아, 운이 필요해. 그래서 운 좋은 사람들을 우리는 엄청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나요? 능력 있잖아. 그죠? 뭐 능력 있다고 다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저 정도가 됐으니 운은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런 사람보다 이런 사람들이 더 부러워요. 창업할 때 너 나랑 같이 할래? 이렇게 해서 같이 창업에 동참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부러운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운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을 하면서 이런 운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간단해요. 너무 간단한 겁니다. 기꺼이 도움을 주는 거, 그죠? 고맙게 생각하고 동료들과 일할 때는 장점을 보려고 노력해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걸 채워주는 방향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내 성공을 바래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냥 진리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다 잘할 수가 없잖아요. 다 새 옷 사입고 온 사람 없나? 뭐 신발 새로 산 사람 없나 보고 신발 새로 사셨네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나를 위한 이사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회사의 이사회는 회사가 잘 되도록 조언을 해주고 방향 설정하는 걸 도와주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 하는데도 이런 이사회가 필요해요. 저 의자에 누가 앉아야 되지? 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내가 잘 되기를 바라주고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씩 한번 떠올려 보세요. 써보세요. 그렇게 해보면 내 이사회가 진짜 제대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사회 멤버들한테 나는 신뢰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의 상사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고, 그죠? 다른 부서의 누군가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사회를 구성해 보시면 좋고요. 처음에 제가 네트워크를 찾아 나설 때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네트워크가 소용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내가 저 사람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우미 형이 괜찮더라. 인간성도 괜찮고 능력도 있더라. 이런 말을 해주는 네트워크가 진짜 네트워크고 그 네트워크는 엄청 많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걸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가면 거기서 기여를 하세요. 저는 어떤 모임에서는 건배제의 전문가예요. 거기서 신년회 하거나 중간에 어떤 모임이 있을 때 저희 일정을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 어떤 모임을 할 때나 사회자가 필요하지만 건배제의 하는 사람도 필요하니까. 그냥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임에 건배를 제가 해야 되는 날은 오늘 사회적 이슈가 어떤 거지? 오늘 이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건배사를 준비를 해요. 그러고 건배 제의를 하죠. 작은 역할이지만 그 모임은 제가 없으면 건배 제의 담당이 없으면 모임이 안 되는 거죠. 이런 게 모임에서 기여를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프랜시스 헤셀바인이라는 분이세요. 저도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닙니다. 아닌데 제가 책을 쓰다가 찾아본 분인데요. 이분이 50이 넘어서 커리어를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90년대 초반에 GM사 아시죠? 자동차에서 GM사의 CEO가 물러나게 되고 새로운 CEO를 뽑고 있었어요. 피터 드러커 교수한테 누가 후임 GM의 CEO가 되면 좋겠냐라고 물었더니 나라면 프랜시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저는 프랜시스를 추천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분의 나이가 70대 중반이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세컨 커리어를 시작한 지 1년이 됐는데 저도 한 70 좀 넘었을 때 누군가가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저라면 우미영 씨를 추천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다면 엄청 행복한 사람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또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Q&A 진행할게요.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지랖을 부려도 될까 걱정하다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후배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그쵸, 이럴 때 이제 사실은 경계가 모호해요. 나대는 거랑 이타심이 있어서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 이게 이제 경계가 되게 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나대는 게 아니라 좋은 마음으로 한다라는 걸 보이게 하는 게 중요하죠. 사실은 진짜 바닥에서 진정성을 가지면 그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바닥에서 내가 뭔가 잘 보이고 싶고 나의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러면 그게 보이는 거고 나대는 걸로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이, 그래서 기본 마음 자체를 선하게 먹자.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직원 대 직원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저만큼의 평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 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직원들도 있는데 혹시 대표님은 그 자리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보이시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대표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직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대표만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많다라면 제 눈이 잘못될 수도 있겠죠. 그죠? 네. 그런 어떤 성찰 같은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꼭 대표뿐만 아니라 리더가 된다라면 그러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조직에 좀 문제가 되지만 가져가야 되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이제 그런 거는 동료들한테는 안 보이지만 또 매니저나 대표한테는 보일 수가 있죠. 그런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건 계속 성찰을 하려고 하죠. 내가 공정하게 보기 위해서. 장시간 제 얘기 들어주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도 되게 또 다른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언젠가는 제가 교육을 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업종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을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만남을 통해서 또 나도 한층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